이 자리에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크레아티오라고 하는 주얼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27년간 다이아몬드 딜러이고 국내에서 9명이 있는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소 협회 회원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보통 어떻게 인지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대부분 보석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죠. 보석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치품 하면 대부분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쓰려고 하고 그럼 헐프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걸 만약에 영문으로 바꾸면 럭셔리라고 하게 되죠. 그럼 또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뭔가 좀 고급스럽고 어떤 지위에 어울리는 품위 이런 것으로 또 와닿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약간의 역사와 사치품으로서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귀금속 업계에서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그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체계적인 사업이 되어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가 갖고 싶어서 가격이 오르고 아니면 써버리는 이렇게 휘발성 품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것만 조금 아셔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이아몬드 3권 분립을 합니다. 이상하지요? 사실 이게 정치가 아닌데 가치를 갖는 공급처가 있고요. 그걸 평가하는 평가단체가 있고 심지어는 공급을 하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한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세 가지로 잘 분업화됐습니다. 서로 견제를 하죠. 다이아몬드 하면 이 민족을 떠올려야 됩니다. 유태인입니다.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2000년간 제노사이드,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특히 유럽에서는 쫓겨다니는 혹은 학살당하는 민족이었죠. 아주 오랫동안 탄압을 받았는데 지금도 국권이 전 세계를 뒤에서 움직인다고 하죠. 그런 정도로 뛰어나는데 이들이 그간 살아남았던, 사실 추방을 당한 곳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주얼리, 보석이었고요. 토지를 갖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업이나 중상업, 상업 이런 것들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제일 먼저 깨달은 민족이 사실 지금 유태인입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 금융을 먼저 했죠. 우리가 아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 금융으로 20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고 비밀스러운 가문으로 알고 있고, 어떤 책에선 지금의 가치로 5경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갖고 있는 기업체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게 거의 없습니다. 토지 좀 있고 와인 회사 정도 갖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1881년도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드비어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은 있으실 겁니다. 여성분들은 주얼리 브랜드로도 있기 때문에. 이 드비어스가 1881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의 광산을 인수를 합니다. 물론 자금은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줬고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든 회사가 드비어스인데, 그때 발견한 다이아몬드는 지금 영국 여왕이 왕이 갖고 있죠. 컬러는 1부터 4까지 홀부터 왕관의 엄청난 크기 3106캐럿입니다. 근데 이것이 발견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점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생산이 되거든요. 이 컴벌리 광산에서 나온 광산이 시작으로 해서 서부 아프리카, 캐나다, 러시아의 시베리아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비어스가 한 일은 사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드비어스 회사의 CEO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막내딸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가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요. 여하튼 드비어스가 한 일은 광산을 모두 삽니다. 원석만 사는 걸로 다이아몬드 업체를 인수를 하는데 거의 100%를 드비어스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만져볼 수 없게 만든 시스템을 1887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실 좀 더 독과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유럽이 다 망해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시스템이 2006년에 EU에서 독과점 제재를 한번 하거든요. 그때 분사를 합니다. 러시아의 알로사라든지 드비어스를 포함해서 4개 업체로 분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4개 업체가
지금도 시스템은 드비어스가 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독과점을 했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드비어스는 3년마다 한 번씩 사이트 홀더라는 200개 회사를 전 세계에다 뿌립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드비어스에게 원석을 공급받지 못해요. 3년간 지위를 갖고 있고 3년 후엔 새로운 사이트 홀더를 잡거든요. 그러니 저 사이트 홀더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고 자기 그 업체에 대한 홍보를 드비어스에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이 뭐냐면 드비어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드비어스에서 사이트 홀더의 판매 방식은 거꾸로입니다. 사이트 홀더에게 드비어스가 A 업체는 2000캐럿, B 업체는 2500캐럿, C 업체는 500캐럿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져서 줘버립니다. 그걸 거부할 수도 없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3년 후에 다른 업체로 바뀌게 되니까요.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걸 다 소화해야 돼요. 그걸 소화한 업체들인 사이트 홀더가 그 밑에 전 세계에 있는 홀세일 업체에게 판매를 하고 그 홀세일 업체들이 전 세계에 있는 소매 업체에게 그러니 저 위에서 공급한 이 첫 번째 카테고리가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모든 카테고리를 좌지우지합니다. 올해 몇 캐럿, 몇만 캐럿이 다이아몬드가 세계에 풀릴지를 저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모두 다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말씀드리면 사이트 홀더는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체계를 만든 거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가치 부여는 이곳에서 합니다. GI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감정기관입니다. 이 GI라는 감정기관에서 로버트 M 셰필드라는 사람이 1931년도에 설립은 했지만 1952년도에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저렇게 발급을 하거든요. 소비자에게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어떤 퀄리티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캐럿은 중량이고 칼라는 컬러리스, 리얼 컬러리스, 라이트처럼 점점 노란색이 갈수록 가격이 싸지고요. 안전 무색인 DEF 칼라가 좋은 다이아몬드 내포물, 클래러티는 투명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아예 내포물이 없는 것부터 말이죠. VVS라고 써있는데 Very Slightly Included 해서 매우 작은 조각의 내포물이 있다. 그리고 매우 작은 Very Slightly 그리고 Slightly 그리고 Included는 내포물이 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 내포물로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커팅 비율은 빛입니다. 엑설런트하게 커팅이 되면 반짝반짝 거리고 푸어, 바보스럽게 커팅을 하게 되면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23개, 11개, 5개로 나눠서 총 128개로 등급을 아예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어떤 보석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질 못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놔야 소비자들도 좋은 걸 샀는지 나쁜 걸 샀는지 내가 좋은 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 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판매자와 소비자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로서의 다이아몬드 품목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게 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민간인들이 살 때에도 속아 사는 느낌이 안 들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GI입니다. 물론 로버트 M 셰필드도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체계주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세 번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업자가 아니라 마틴 라파포트, 누가 봐도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모자를 쓴 이 사람이 1979년도에 라파포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1971년도에 뉴욕에서 이 홀세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가격에 대한 시스템을 공급업체인 드비어스에다 다 주면 이들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발로 이 사람이 소비업체 WFDB라는 소매업체 모임을 만들어서 가격표를 우리가 지금 공급량과 소비량을 판단했을 때 이게 적정해 라고 해서 라파포트라는 시세표를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물론 시스템에 대한 근거 조항은 GIA를 판단으로 하자라고 하는 GI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라파포트를 매주 내지는 매달 시기에 맞춰서 이 리포트를 만들어서 줍니다. 여기는 보시면 왼쪽 라인은 DEFG, 그래서 칼라 그레이드가 있고 가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포물 등급을 좌우로 해서 가로 세로를 맞춰서 캐럿당 가격을 주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격을 판단하게 되는 근거를 만들었죠. 사실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이 세 군데를 통해서 만든 상권 분립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많이 거래되는 양은 산업용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마저도 그렇죠. 어쨌든 다이아몬드는 공급을 해대 가격을 라파포트에서 만들고 중심을 GI에서 잡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드비어스에서 많이 팔겠다고 공급을 많이 해버리면 라파포트에서 가격을 떨어뜨리고요. 가격을 라파포트에서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소매에서 너무 이득이 없으면 공급을 줄여버릴 겁니다. 그 공급을 하는 양 또한 GI에서 감정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공급량 조절을 GI에서 어느 정도는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 셋의 힘이 확실히 상당히 크고 또 그 각 분야에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 세 개의 시스템으로 다이아몬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1960년도부터 2000년도 약 140% 이렇게 올랐다고 평균. 사실은 이들 또한 담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계속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에 대한 평가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거는 원 캐럿 사이즈의 트리플 엑설런트 단 한 종만을 가지고 가격을 올린 겁니다. 등급에 따라서는 안 올라간 것도 있고 더 올라간 것도 있어서 중간급에 대한 단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의외로 다이아몬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태인들이 많이 거래를 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 투자 가치가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회장님들 저기 대표님도 계시지만 집에서 다이아몬드를 사겠어 하시면 이 인상을 먼저 쓰실까요? 이게 죄송합니다. 돈을 다 날려먹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뉴스를 검색을 했는데 1일 전이죠? 어제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오랫동안 준비를 못하고 하루 전에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왜 했을까요? 락 다이아몬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인데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닌 인조로 만든 다이아몬드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가치가 거의 6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조 다이아몬드 때문에 결혼 반지는 원석 가격 하락,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청혼 다이아몬드 대세된 인조 다이아몬드, 그리고 주로 MZ세대가 좋아하는 천연 다이아몬드인데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다 그 인조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곳에서 나오는 광고성 기사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주 관계가 전혀 없거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실제로 판매된 양을 보면 그리고 2021년도 살짝 올라가고 2021년도 그래프고요. 2022년도 이후는 예상치로 나온 겁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물론 이거는 산업용 다이아몬드까지 포함인 겁니다. 근데 2018년 19년도 올랐다가 저희가 잘 아는 2020년 코로나 때 좀 푹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이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마켓 리서치에서 예상한 그래프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미국의 다이아몬드 주얼리 회사이거든요. 34억 불이었다가 20년도에 엄청 떨어졌다가 21년도에 반대급부로 45억 불로 거의 30% 정도가 판매량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예상치이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냐는 사실 이것 때문이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45억 불이었는데 21년도 3쿼터까지 23억 불어치의 다이아몬드를 사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것도 23억 불이 3쿼터까지였으니까 사실 거의 미국 시장의 70%가 넘는 70%에 육박하는 다이아몬드 시장이었고 그들은 지금도 많이 살 겁니다. 근데 지금 떨어진 건 이거죠. 저희가 잘 아는 저기 어디입니까? 비구이한 뭐 부동산 위기, 금융 위기 난다고 해서 지금 중국 경기가 엉망이고 미국과 중국의 상태도 사실은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급락한 이 이유 때문에 다이아몬드 가격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 이겁니다. 20년도에 코로나 시대에도 34억 불이었다가 바로 없어지니까 45억 불로 올라서고요. 중국도 코로나로 해서 완전히 중국은 엄청나게 시장을 닫았었거든요. 14억 불로 떨어졌다가 23억 불. 이거 3쿼터까지만 해도 중국은 60%의 신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실 단순 사치품이거나 단순한 어떤 여성분들의 유흥거리인 사업 혹은 주얼리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125년간 혹은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시스템을 갖춰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품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액세서리를 팔거나 주얼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가벼운 품목을
생각하시는데 나름은 상당히 큰 사업체이고요. 안정감 있는 사업체라고 보실 수 있어서 다이아몬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4C라고 하는 컷, 커팅, 컬러, 클래리티, 캐럿 모두가 100년 후에도 변치 않습니다. 경도가 10도이기 때문에 중량이 줄지 않고요. 칼라가 들어가지 않고요. 내포물이 생기지도 물론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순금과 동일하죠. 그래서 가치 저장 상태로 상당히 훌륭하고 분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물 시장에서는 꽤 많이 유용한 품목 중에 하나라고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다이아몬드를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겁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